네, 안녕하세요. 녹화가 되고 있나? 네, 녹화가 되고 있나요? 녹화되구나. 하도 해킹이 들어가지고 막 중간중간에 녹화를 끊어버려서, 이거 한번 중간중간에 이게 확인을 좀 해야 돼요. 이거 또 안 나오네. 만남 드려야지. 자, 오늘은 한번 주식 강의를 하는데요. 오늘은 좀, 여러분들에게 좀 광범위하게, 좀 세계적인 관점으로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관점, 좀 더 나아가서는 좀 창세기적인 관점이라고 해야 하나? 네, 아담과 이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까지도 한번 다 다뤄볼 생각이에요. 이제 그 전에 이제 그걸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경기에는 불황과 호황이 있고, 제가 강의를 했지만 경기에는 불황과 호황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마치 음양이 번갈아 가면서 우주가 움직이듯이, 불황과 호황이 기본적으로 이제 움직여요. 이제 그 예전에도 말했지만, 그게, 제가 말하면 이제 12년 주기론이에요. 잠깐만, 이거 이렇게 했네. 오늘 강의는 한번 이거를 사이클 강의라고 한 건데, 사이클. 그냥 사이클이라고 했습니다. 사이클. 그냥 이거를 이제 주기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원이, 사이클이 뭐냐면, 원이 한 바퀴를 쭉 도는데,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 이걸 한 사이클이라고 하죠. 영어가 짧아서요. 아니면 이거를 주기라고도 하고요. 네. 기본적인 이제 이 개념을 잡고 이제 한번 우리가 가야 해요. 우리가 보통 이게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럼 24시간이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12시 해가지고 24시까지 한 바퀴 도는 게 이게 하루의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이제 그 분도 60분이 한 바퀴 이렇게 돌면 1시간에 이제 사이클이 이제 이게 완성이 되죠. 네. 이제 이런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이거를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사이클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설명할 게, 제가 좀 목차적인 관점으로 먼저 설명하자면, 최고 작은 주기 사이클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 이제 주기 사이클이 12사이클, 12년 사이클이라고 해요. 사이클. 현대인들은 사이클이라는 단어가 더 이게 더 와닿게 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또 들으면 아무래도 좀 영어로 써주는 게 아무래도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냥 사이클이라고 했습니다. 12년 사이클이 있어요. 두 번째 사이클이 뭐냐면, 이걸 세기 사이클 하는데 120년 사이클이 있어요.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큰 사이클이 뭐냐면, 1만 2천년. 이거 C라고 썼네. 사이클이 있습니다. 자, 12년 사이클은 옛날에 제가 12간지의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네. 이제 요거를 설명드린 거고, 간단하게 이건 여기서 설명드리고, 이제, 이게 다 연결이 되는구나. 이게 톱니바퀴처럼. 그리고 이거 120년은, 이 왜 120년 사이클이 왜 있냐면, 12년 사이클은 우리가 12간지인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네.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네. 12 종족에 예전에 제가 다 설명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다시 이제 이게 설명을 드리자면, 12 외계인, 12 천신, 12 외계인이라고 할게요. 그냥 12 외계인들이 이 지구를 만들었어요. 언제부터? 아담과 이브 때부터. 아담과 이브 때부터 해가지고 12종족이에요. 여기서 이제 최고
1위에서 이제 10위까지 예전에 예선전을 거쳐요. 몇 수백 개, 수천 개의 종족들이 이 지구에 여기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다 이제 저기 랭킹 1위에서 12위까지 딱 잘라내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2종족, 10위가 이제 12종족의 천신계 외계 종족들이에요. 그래서 12년,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안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 1년마다 종족들이 이게 번갈아 가면서, 12종족이 이게 이 순서대로 번갈아 가면서 이거를 다스렸어요, 지구를, 실질적으로.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약간 그런 게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 예전하고 많이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잔재가 있기 때문에, 지구에는 1년 간격으로 12종족이 다스린 그 주기에 대한 그런 좀 약간 이게 관습이라는 게 좀 남아있어요, 이게 습이 남아있어요. 이 관습, 관념도 맞고 관습도 맞아요. 이제 그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구에는 기본적으로 12년 사이클 주기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12간지 자축, 인묘, 진사오 및 신유술에. 자, 그러면 여기서, 자, 112년을 120년으로 사이클을 이제 있어요. 그러면 마치 이 12년 사이클은 마치 뭐와 같냐면, 이게 그냥 우리가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 마치 우리가 시계의 초심과 같아요. 이걸 갖다 좀 바꿔볼까? 빨간색으로. 12년 사이클은 마치 우리가 시계에 있어서 초심과 같아, 초심. 1초, 2초, 3초 할 때 그 초심. 네. 그러면 초심보다 더 많은 게 뭔가요? 네, 분심이죠. 네, 120년 사이클은 마치 뭐와 같다면, 우리의 시계로 비유를 하자면, 초심, 분심과 같아요. 이제 1분, 2분, 3분이 이제 60초로 됐죠, 1분이. 네. 그러면 이게 초심 한 사이클이 지나가면 위의 단계인 분이 한 1분이 딱딱하고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면 1분도 1분, 2분, 3분, 4분이 이게 지나가서 한 사이클을 도는데 60분이라는 게 들죠. 네, 요거까지 뭐 깊게 설명 안 드려도 다 이해를 하시죠, 이거는. 시계는 다 보실 줄 아시니까요. 그러면 60분이라는 사이클이 돌면 어떻게 되냐? 네, 1시간이라는 시간이 딸깍하고 넘어갑니다. 네. 그러면 12,000년 주기는 마치 쉼과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다는 게 아니라, 천신계에서는 그러면 1시간이 12,000년과 같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비유를 그렇게 한 것 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간의 관점이 현대인의 초심과 분심과 시심을 비유를 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린 것 뿐이에요. 비유는 비유일 뿐입니다. 마치 12년 사이클은 초심과 같고 120년 사이클은 분심과 같아요. 그럼 분심이니까 막 60분까지 있겠네?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여기는 비유는 그냥 비유일 뿐입니다. 다시 설명드려요. 비유는 비유일 뿐입니다. 이게 우리 이제 지구 쪽에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여기 뭐냐, 이게 동양 쪽에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갑, 을, 병, 정, 맞나 이게? 잘 생각이 안, 뭐지? 가불병정, 임계, 뭐시기지? 잠깐만요. 제가 검색을 한번 확인을 해야지. 이거 괜히 이것도 이상하게 됐다가 증권 한번 보자고요. 어차피 이게 주식 차트 지금 강의예요. 근데 이 주식 차트가 어떻게 보면 이게 차트도 사이클을 이걸 수치화한 게 차트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길게 역사적인 관점으로 이제 이게 접근을 하자면, 오늘이 8일인가? 하여튼 오늘이 6월 8일인가 그럴 거야 아마. 맞나? 하여튼 대략 그래요. 자, 여기 있구나. 여기가 보면 그냥 깊게 안 보다
가불병정 무기경심인계. 아, 무기경심인계구나. 저도 이거 헷갈려요. 좀 중간에 틀릴 수 있습니다. 이거 잘못 썼구나. 좀 제가 이게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거 그거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불병 뭐지? 이게 헷갈려.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경신이구나. 경신임계. 무기경심인 줄 알았어요. 경신임계. 맞나요? 하여튼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뭐냐? 이게 네. 어디 갔냐 너? 어디 있구나. 자, 갑을병정 무기경심임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10개입니다. 그러면 그럼 뭐냐? 네, 이게 분신과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쪽에서 이게 잘못 지금 정립된 건데, 원래 이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후대에 이게 변형이 된 거로, 지금 변형된 거로 해서 이거를 계산법을 지금 잘못한 걸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일단 감안하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초심이 한 바퀴가 돌면 갑에서 을로 넘어가고, 12년 사이클이 한 바퀴가 돌면 을에서 병으로 또 넘어가고, 12년 사이클이 또 한 바퀴 돌면 병에서 정으로 넘어가요. 네, 기존에 있던 이게 틀리죠? 네, 이게 마치 그러면 여기 초심의 12개가 가불병정 무기경신의 10개죠. 10개를 갖다가, 이거를 여기를 천지? 여기를 갖다가 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천간, 이걸 지간이라고. 이게 지금 또 변해서 이걸 적었는데, 이게 하늘 천자에서 이거 제일 큰 이걸 천간, 요걸 이걸 지간이라고 해요. 그냥 이게 대략적으로 그렇게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럼 마치 이 천간은 분신과 같고 지간은 초신과 같아요. 그럼 우리가 하루가 지나가려면 이제 시간이 24시간이 지나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120년이 이게 이제 이게 한 바퀴가 돌잖아요. 가불병 무기경신 임계하고 한 바퀴가 돌면 이게 120년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120년이 그 120년이 한 번 지나가면 그거를 한 세기가 지나갔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위에 있는 이제 12,000주기 시심이 한 가닥 딱 24시간이니까 지금 120년 주기 24번 돌면 되나요?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는 여기 또 틀려요. 이제 12,000년 주기는 120년이 몇 번이 돌아야 한 주기 12,000 주기가 이게 딱 차나요? 네, 100번이 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백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100번을 세기가 100번을 100세기간이 할까요? 백간? 그냥 백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100번을 돌아야 하기 때문에. 아니, 천이 더 많잖아요. 천은 여기서는 하늘천자 들어오고, 여기는 그냥 숫자로 100. 세기가, 이 분심인 세기 120년, 한 주기가 세기예요. 네. 이 세기라고 해요, 이거를. 여기를 갖다가 이제 세기. 한 120년 주기 이 한 세기가, 이게 한 세기예요. 그러면 1세기가 100번을, 세기가 이제 100번을 돌면 그게 12,000 주기 사이클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왜 12,000년 주기냐?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태양이, 그냥 제가 그림을 안 그릴게요. 우리 태양이 한 성계예요. 우리 태양이 한 성계예요. 우리 태양이 또 다른 큰 태양을 한 바퀴를 돌아요. 또 계속 돌아요. 지구가 태양을 돌듯이 우리 이 항성계인 태양도 일항성계예요. 우리 태양도 다른 큰 태양을 한 바퀴 돌아요. 계속 돌아요. 그게 그럼 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바퀴 도는 주기가. 네, 그게 지구의 시간으로 따지면 12,000년 주기 사이클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태양이 다른 큰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주기가 12,000년입니다. 지구 시간으로. 근데 보통 이게 문명이
이게 저기 하는 데 있어서 12,000년도 이게 못 가요. 이제 반주기에서 보통 이게 다 멸망을 해요. 반주기면 얼마인가요? 12,000에 6,000년 주기죠. 네, 6,000년 주기에서 보통 인류가 멸망을 해요. 이제 가끔 가다가 그 6,000년 주기를 뛰어넘는 시대가 있어요. 그럼 6,000년 주기를 뛰어넘으면 어떻게 되냐? 네, 우주 개척 시대가 열려요. 그러면 막 저기 은하계까지 못 가고 태양계에서 저기 예를 들어 지구에서 이게 성공을 하잖아요. 6,000년 주기를 갖다가 이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다음 주기에 이제 우주 개척 시대가 되면 지구에서 가까운 행성을 개척을 해요. 제가 설명 아니죠. 제일 가까운 게 이제 금성, 화성,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저기 넓어지죠. 가까운 행성을 개척하는 시대가 열려요. 그게 12,000년 주기가 이제 6,000년 넘으면 그 시대가 열리면 이제 우주 개척 시대. 지금 딱 그 6,000년 반 주기에 지금 딱 걸려 있어요, 현재. 한 주기에 막바지도 아니고 반 주기에 걸려 있어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가. 6,000년 주기에 딱 걸려 있어요. 한 주기도 못 왔어. 보통 여기서 6,000년 주기에서 대부분 다 멸망을 해요. 인류 문명들이 다. 그럼 어떻게 되냐? 옛날 다 저기 선사시대로, 원시시대로 또 똑같이 돌아가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6,000년 주기 정도가 되면 현재 문명의 거의 이 정도의 수준에 가까운 핵이 나오는 정도의 문명이 와요, 보통. 핵폭탄이나 핵기술이 나오는 문명은. 그럼 그때 핵에 의해서 대부분 멸망을 해요, 전쟁으로. 지금이 그 시대예요. 근데 보통 그거를 넘긴 예전에 인류도 있어요. 근데 운 좋게 넘겨도 인대까지 그 한 주기를 넘긴 인류가 없어요. 반주기는 넘긴 건 가끔가다 가문에 콩나물 나듯이 있긴 한데 거의 반주기는 경우는 있는데 한 주기를 넘기는 경우는 인대까지 한 번도 없어요. 이 태양계가 형성된 이후로 뭐 우리 지구, 화성, 뭐 금성, 수성 여러 가지 행성에서 이게 했지만 이 12,000 주기에 여기를 넘긴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보통 여기서 다 멸망을 해요. 아무 운 좋게 6,000년 반주기를 넘어도 보통 12,000 주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한 주기 막바지, 한 주기 막바지도 아니고 그냥 반 사이클 그 막바지 반 사이클에 와 있어요. 6,000년 주기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어요. 12,000년 주기도 아니고 6,000년 주기예요. 그러면 보통 이때도 대부분 멸망을 해요, 인류들이. 왜? 그 탐욕과 분노와 이제 자기네들 이게 이기주의 인간들이 이기주의 때문에 인류가 다 멸망을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멸망을 어떻게 하냐? 옛날 원시시대로 다시 아담과 이브처럼 그냥 빨개 벗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겨. 문명이 아예 거의 제로인 상태에서 시작을 해요. 어느 정도냐? 불도 못 쓸 정도로. 그게 가능하나요? 아니, 불을 쓰다가 그게 보면 돼. 한 번에 인류가 문명이 굉장히 이게 고도로 발달된 데서 싹 인류가 다 멸망을 하잖아요. 그렇게 천신들이 그렇게 작업을 해요. 어디까지 하냐? 이게 문명을 인간들이 쓸 수 없어. 아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원시인으로 만들어 버려 그냥. 선사시대도 아니고 원시인으로 만들어 버려. 어느 정도냐? 불도 못 써, 도구도 못 써. 다 그거를 얘네들이 만들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시 처음부터 제로에서부터 시작을 해, 문명이. 불도 못 쓰고 도구도 못 써. 멍청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 다 천신들 그렇게 문명을 갖다가 싸그리 다 아예 다 박살을 내버려요. 그냥 문명을 아예 못 쓰게. 그래, 아예 원시부터 다시 시작해요. 우리도 그랬나?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가 환웅이 내려와가지고 이번 문명이 이게 전파가 된 게 예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환웅이 지금 양구 쪽에, 강원도 양구 쪽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 전에 노아의 방주처럼 전 인류를 다 멸망시켰어요. 6,000년 전에. 약 6,000년 전에 멸망을 천신들이 다 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럼 약 1,000년 동안은 어떻게 하냐? 그냥 문명을 갖다가 원시인처럼 살아요. 도구도 못 써요. 불도 못 써요. 불도 못 쓰고 도구도 거의 못 쓴다고 할 정도로 그냥 거의 오스트랄피테쿠스 수준으로 살아요, 그냥. 지금도 현재 불도 못 쓰는 인류가 많아요. 우리 이게 잘 보시면 현재 인류에 현재 같은 시대를 사는데도. 근데 전 인류가 다 그렇게 돼요. 6,000년 전에 똑같이 이게 다 심판되가 노아의 방주처럼 다 물로 해가지고 다 쓰나미로 해가지고 그냥 다 싹싹 쓸어가지고 거의 대부분 10만 명만 남겨놓고 다 죽여버려요.
10만 명만 남겨놓고 그 문명을 갖다가 보존을 어디나만 시키냐면 양구 쪽 거기다만 딱 이게 도인들이 이제 거기서 살다가 도인들은 살아요. 그래서 거기는 보호를 하기 때문에 그 문명이 보존이 돼요. 어느 정도. 최소한 농사 지을 정도의 그 기술 정도의 그 기술은 보존이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밖엔 다 뒤지고 이제 거기는 보존이 된 상태에서 약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 문명을 이제 밖으로 전파를 시키게끔 천신들이 작업을 해요. 그러면 그게 누구냐?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당군 신화에는 환웅이에요. 당군 환웅. 환웅이 환웅 당군 신화의 환웅의 이야기는 뭐 원래 단이에요. 이 양반 이름이 홀단자를 써가지고 단이에요. 이제 이 양반이 거기서 양구에서 사람들을 이제 데려와가지고 이제 이게 같이 이제 밑에 해가지고 문명을 갖다가 전파를 한 거예요. 이제 농사 문명이라. 이제 여러 이제 채집 문화, 도구 쓰는 문화, 이제 불을 쓰는 문화. 불이라는 문명이 이제 들어. 불을 쓰느냐 못 쓰느냐가 완전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때 이제 그 전에는 여기 지구에 있던 원시처럼 다 불도 못 써, 도구도 못 써. 이제 그걸 갖다 다 가르쳐. 누가? 환웅이랑 이제 환웅이 같이 이제 위에 도인들이 내려가지고 그걸 다 가르쳐. 그 문명이 이제 한반도에서 이제 전 세계로 뻗쳐나가지고 지금의 문명의 기초 토대가 된 거예요. 이게 6000년 사이클이에요. 이게 좀 약간 큰 관점과 작은 관점을 이게 초심과 분심과 시심을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이걸 아셔야 돼. 이게 우리가 월 2333 플러스 서기를 하면 그게 단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지금 2000년이니까 4400년 되나? 4300 몇십 년 되나? 하여튼 지금 4300 몇십만 년 4300 몇십만 년 되죠? 거의 맞아 떨어지죠? 근데 6000년 전에 싹 멸망을 시켜버린 거야. 약 1000년 동안을 원신처럼 살아, 진짜로. 10만 명 정도만 딱 남겨놓고 살아요. 그리고 이제 문명을 내려오면서 인구가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문명이 이제 이거를 전파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지금까지 이게 문명이 온 거예요. 문명 사이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자, 단기를 잘 보시면 6000년 전에 온 인류가 멸망을 했어요. 10만 명 내가 원신 상태로 문명이 다 이게 이제 밑으로 다 해가지고 다시 했어. 그리고 딱 1000년 후에 어떻게 하냐? 환웅이라는 양반이 내려와가지고, 그게 저예요. 환웅이라는 양반이 내려와가지고, 무리들을 양구에서 내리고 와가지고, 농사 기술이나 불 다루는 기술, 이런 도구 쓰는 방법, 만드는 방법, 이런 거 갖다가 이제 전파를 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걸 하니까 이제 서로가 그걸 배우려고, 나중에 이게 약간 좀 제국은 아니고, 연방국가도 아니고, 이게 그냥 좀 애매해요.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환단국이라 가지고 환웅과 당군 가지고 옛날 황국이라는데 황국이라는 개념이 국가적 개념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국가가 아니라 좀 약간 연맹체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국가가 아니야. 연맹 국가도 아니야. 그냥 연맹체적인 개념, 연맹체예요, 그냥. 그걸 갖다 황국이라고 설명하는데 황국이 국가가 아니라 연맹체예요, 그냥 일종의. 그거 환웅할 때 환웅이 내려와서 그 연맹체가 이제 결성이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동아시아 쪽에 결성이 돼요. 이제, 왜냐면 문명을 배우러 오면서 그게 이제, 그 연맹체가 이제 결성이 돼. 그게 이제 다들 어디서 환단국에 이제 황국이라고 하는데, 그딴 국가란 개념이 없어요. 그냥 연맹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국가도 개념도 쓰지가 않을 때였어요. 그게 이제 단기 4333년, 4000 맞나? 2000이니까 2000년 4300년도 4400년 되나? 4300 정확히 4300 오늘 23 4352년인가요? 55년인가? 하여튼 대략 그래요. 그냥 4350년 정도 대략 돼요. 지금 계산 제가 안 해봤어요. 4350년도에 그때 무슨 일이냐? 그럼 4350년에 환웅 당군이 그때 아니요, 그 전에 내려왔죠. 그럼 4330년에 그게 당군이라는 이제 국가를 선포를 하는 날이 그게 단기예요. 당군의 나라, 당군의 나라를 갖다가 국가를 선포한다 해가지고 그게 단기예요.
단기가 2333년 플러스 서기를 하면 그게 저거야.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대략 4355년 되나요? 그 정도 되겠네. 4355년 정도 돼요. 4355년 전에 뭘 했냐? 네. 단군이라는 나라를 이게 선포를 해요. 환웅은 어떻게 되나? 환웅은 이제 한참 이제 그 전에 돌아가셨지. 정확히 언제냐고요? 아마 1000년 전이니까 4300년이니까 500년 전인가? 그러겠네. 인류가 멸망하고 1000년 후에 정확히 내려왔을 거야. 아마 대략 1000년 후에 내려오고, 뭐 6000년 전에 멸망을 했어. 자, 6000년, 지금부터 6000년 전에 멸망해서 6000년 전에 멸망하고 1000년 동안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저기 1000년 후에 멸망하고 1000년 후에 환웅이 내려와요. 그럼 지금부터 5000년 전이겠죠. 5000년 전에 환웅이 내려와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환웅이 한 몇십 살 살다가 이제 거기 이제 다 돌아가셨겠죠. 5000년 전에. 그러면 단군을 선포한 날이 지금부터 4355년이죠. 네. 그럼 그 사이에 이제 그냥 이게 문명이 하다가 이제 어떻게냐, 단군이라는 이제 나라를 선포를 해요. 그게 어디에냐? 그 단군 나라는 게 이게 다 전설처럼 적었는데, 환웅이 내려온 데서 그 나라를 선포를 해요. 환웅이 어디를 내려왔냐? 지금의 지형으로 따지자면, 우리 한반도에 지금으로 뒤하면, 이게 백제의 그 마지막 수도가 있는 데가 왕궁터고, 미륵사지, 지금 익산이라고 하면 안 되고, 미륵사지 해가지고 왕궁터 해가지고 그 일대가 있잖아요. 약간 약간 언덕배기 낮은 산으로 다 돼 있어요. 이제 거기가 예전에 거기가 곰족이 살던 데야. 호랑이 종족도 그 근처에 살고 같이 살았어. 호랑이족 곰종이 같이 사는데, 그 곰종족한테 갔잖아요. 이게 단군의 그 곰탱이 종족으로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환웅이에요. 그 곰종족이 어디에 있었냐? 지금으로 따지자면 미륵사지하고 왕궁터고 일대. 그리고 지금의 삼내하고 그쪽 금구, 삼내 이 일대가 옛날 호랑이 종족이 다스렸어요. 거기서는. 호랑이 부족이야, 거기가. 삼내, 금구, 이쪽으로. 여기 평야지에는 얘네는 다 갈대밭 늪지 지형이라서 사람이 아예 살지를 못했고, 약간 엉덕배기 같은 데서 밭농사 짓기가 딱 좋은 데서 보통 사람이 살았어요. 보통 홍수가 한 번씩 오면 평야지에 살면 다 뒤지기 때문에 아예 살지를 못해. 평야지에 얘네 문명이 발달할 때는. 약간 이게 높은 데서 살아야 돼. 그러면 대홍수가 나도 이게 따날라가질 않아. 그래서 보통 약간 이게 좀 언덕백이 너무 높지 않고, 이게 언덕백이 약간 평야지대에서 보통 살아요. 문명이 그렇게 발달해, 원시시대는. 거기에 사람이 딱 살기가 좋아. 그러면 옛날 곰종족이, 옛날 단군 신화에 나오는 곰종족이 어디에 얘네들이 밀집해 있었냐? 지금으로 따지자면, 미륵사지 쪽하고 왕궁터, 옛날 그 왕궁터 자리, 그 주변 일대가 다 곰종족이었고, 호랑이 종족은 지금으로 보면 삼내하고, 우리 궁구 그 일대, 전주에도 전주에는 그때는, 거기는 산 꼭대기, 거기는 군지좀 사람이 살지를 못했고, 거기는. 그 약간 구릉진 그 일대, 삼내하고 약간 금구 그 일대, 거기가 호랑이 종족이 살았어요. 이 느낌 아시나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매일마다 얘네들이 전쟁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그래야 그때 이쪽으로 이제 내려왔어요. 아니, 한강 뚫었으면 한강 밑으로, 이게 한강을 잘 보시잖아요. 한강 따라 밑으로 내려가시면 평야지대가 없어요. 무슨 소리를 해요? 양평도 있고, 시티도 있고, 이게 저건데, 자, 이게 예전에는 문명이, 이게 이동수단이나 무역 같은 게 발달 안 되면 내륙 안에서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소금이라는 거를 섭취를 해야 돼. 그럼 원시대는 소금을 주기적으로 섭취를 해야 돼. 근데 광산을 캘 수도 없고, 그걸 옮길 수 있는 기술도 없어. 원시시대 당연히 없겠죠. 그럼 어떠냐? 소금을 섭취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지형에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바닷가에 살면 안 되고. 그러면 대부분 문명이 어디에 발달했냐? 바다와 가까운 강하구 일대, 평야지 일대에 보통
이 원시 시대는 선사 시대, 원시 시대는 거기에서 문명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소금을 섭취하기 때문에, 염분을 섭취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게 반농, 이게 저기 뭐냐, 위에서 산 같은 데나 이런 데서 이게 저기 뭐냐, 삼진성도 잡아먹고, 이게 저기 뭐냐, 채집 활동도 해야 하고, 그리고 이게 조금만 되면 바다로 나오는 뻘 같은 데 먹고, 왜냐면 이게 식량을 확보하기가 좋은 게 저기 바다와 강이 이게 만나는 평야 지역 일대가 다 저걸 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보통 초기 문명은 다 거기서 발달. 내륙 안쪽에서는 발달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소금을 한번 먹으려고 이게 내륙에 살다가 바다까지 오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뒤져요. 그게 안 돼. 그럼 저 문명이 처음에 발달할 때는 강하류와 저기 강하류 쪽에 있으면서 민물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강하류와 바다가 인접하면서 저기 평야가 형성된 지역이에요. 우리나라 보면 이제 저기 여기 금만평야 이쪽이 이제 그 일대였다. 그럼 한강 쪽에 있긴 있는데 한강 따라 내려가 보시면 그렇게 큰 넓은 평야지대가 없어요. 잘 보시면 뭐 여주, 양평 뭐 있는데 예전에 거기도 사람이 살기가 왜 여주, 양평을 잘 보세요. 평야는 맞는데 여주, 양평에서 옛날에 저기 소금이 없어. 그러게 따지면 이제 1000년 동안에 양구에서 거기 더 내륙인데 거기서는 뭐 소금이 더 없었는데 어떻게 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신들이 보호를 해요. 천신들이 보호를 하기 때문에 그럼 소금물을 내려준 게 아니라 식물을 보면 염산이 있는 식물들이 있어요. 염기를 이렇게 품고 있는 식물들이 있어요. 그걸 먹으면 소금물이나 이게 소금 광산에서 이게 체득한 소금을 갖다가 직접 섭취를 안 해도 돼요. 염산 물질 뭐 이게 하여튼 염기를 이렇게 품고 있는 식물이 있어요. 그게. 왜냐면 그때 천신들이 그걸 갖다가 이제 거기를 자라게끔 이제 그걸 해줘요. 그럼 그거를 먹으면 소금을 섭취 안 해도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나가면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식물이 멸종을 시켜요. 얘네들이 천신들이 그걸 작업을 해요.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그 식물이 없어져. 멸종을 시켜버려. 그 1000년 동안은 그런 식물이 있어요. 소금을 갖다가 이게 품고 있는 식물이 있어요. 이제 그걸 갖다 거기다 해가지고 그걸 먹었기 때문에 1000년 동안 소금을 안 먹어도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이제 멸종을 시키면 이제 나중에는 무역을 통해서 이제 소금을 섭취하게끔 이제 이렇게 다 작업을 해, 얘네들이. 이게 보시면, 이게 보시면 한강 밑에는 그런 좋은 지형이 없어요. 그럼 어디, 보통 원신들이 어디 이게 많이 나냐? 여기, 우리 쉽게 말하면 이게 저기 뭐 금만평야 약간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때 호랑이 종족 이게 많이 살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내려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문명을 퍼뜨리기 위해서 이제 곰종족, 호랑이 종족하고 몇 개 종족, 조그만 종족 그 당시에 곰종족하고 호랑이 종족 이쪽 평에서 최고의 자웅을 겨루던 세력이야, 이 두 부족이. 그래서 이제 싸움을 겁나게 할 때 이제 환웅이 내려온겨. 그래서 곰종족으로 갈 거나 호랑이 종족으로 갈 거다가 나중에 이제 저기 호랑이 이제 당군 신화에 뭐 하죠. 마늘과 쑥을 먹여보죠. 실질적으로 먹여요. 그 부족장을, 양쪽 부족장을 데려와. 그 당시에는 부족장이 여자였어요. 모계 사회였기 때문에, 모계 사회는 다 여자예요, 부족장이. 그러면, 그 당시에 모계 사회 부족장과, 모계 사회 부족장 2명을 둔 거야. 호랑이 종족과 곰종족. 그 얘네들이 어떻게 냐? 그럼 내려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서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겁나게 이제 슈퍼스타 이제 얼굴도 잘생겨 자기네도 틀리니까 서로 모셔가고 싶어 하지, 환웅을.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이제 서로 데려가려고 하니까 이제 저기 곰종족 부족장, 호랑이종 부족장 각각 한 명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 부족으로 와주세요, 우리 부족으로 와주세요. 이제 저기 이름이 단이었어, 그때. 단한테 해서 이제 나 환웅이라는 사람 나중에 이제 후대에 그렇게 불려진 거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럼 실험을 한 거야. 자, 내가 그러면 이제 인대까지 이제 저기 양구에 있을 때는 이게 도인이기 때문에 쑥, 마늘 뭐 이런 우리가 뭐 나물 같은 것만 먹고 사는 거야. 이런 뭐 곡물도 못 먹었어. 뭐 잡고기나 뭐 쌀도 없었고 보리도 없었고 밀도 없어. 거기는 그냥 그 당시에 도 닦던 양반인데 1000년 동안 도를 닦으면서 인류는 명했지만 1000년 동안 양구에서 도 닦으면서 뭘 먹냐? 그 산나물을 먹어요. 그 대표적인 게 마늘, 뭐 우리가 쑥,
뭐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뭐 이게 마늘들이 많죠. 쑥 같은 게 이게 아무 데나 잘 자랄 때 마늘과 쑥을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나물 뭘 해가지고 한번 이거를 잘 먹는 사람한테 나하고 같이 먹으면서 생활을 하는 사람한테 그쪽 부족으로 가겠다. 근데 호랑이 부족 사람들이 겁나게 이게 여기 그 부족장이 겁나게 이게 좀 터프한 성격이야. 터프해 이 양반. 그리고 육식을 좋아해. 뭐 곰종종 채식만 곰종종 부족장도 육식을 좋아하는데 좀 약간 인내력이 좋고 약간 느긋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곰종족 부족장이 이긴 거야. 버티고 이제 호랑이종 부족장은 도저히 못 버티고 이제 도망간 거야. 그래서 그때는 곰종족으로 귀화를 해요. 그래서 환웅이에요. 귀환한다? 귀환할 황에다가 고뭉자. 그래서 후대 환웅이라고 불려진 거예요. 예전에 이게 다 이게 12,000년 주기를 설명하려면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에 환웅이 어떻게 했냐? 곰종족으로 가요. 그때 이제 곰종족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모든 이제 불 쓰는 능력, 불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이런, 막 마찰열로 만들어 놓고, 부싯돌로 만들어 놓고, 이제 이런 걸 갖다가 그때 가르쳐 준 거야, 곰종족. 그럼 딴 데 부족도도 막 그게 신기하니까 막 그걸 배우러 막 와요. 네, 그때 그걸 다 가르쳐 줘요. 그게 지금 그 지역, 그때 그 자리가 어디냐? 지금 미륵사지하고 왕궁터 자리 그 주변 일대예요, 그 사이에. 거기에서 이제 지금으로부터 4,355년 전에 이제 되게 환웅의 환웅이 이제 애를 겁나게 많이 낳았어. 이제 서로 간에 그 씨 받아가려고 부족 여성들이 서로 씹어달라고 환웅이 바빴어 그 당시에. 매일마다 막 씨를 갖다 퍼뜨리라고 그걸 일명 시네리라고 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시네리 이제 그 종교단체에서 나중에 그걸 피네리라고도 많이 써먹어요, 그거를. 시네리, 피네리 작업이라고요. 이게 인도 쪽에서는 그거를 쿤달리니라고 해요, 그거를. 이게 쿤달리니라고 맞나? 쿤달리는 몇 가지 용어가 있어요. 쿤달리니라고 해요, 그 종교적 용어로도. 몇 가지 그 용어가 있어요. 그게 거기에서 이제 파생된 모든 종교의 씨를 갖다가 이게 교황도 아마 있을 거예요. 교황 되면 교황 씨를 겁나게 교황 씨도 얼려가지고 겁나게 이거 교황 왜냐면 예수님 때부터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초대 교황이에요. 뒤에서 이렇게 있었지만 근데 그 2대 교황이 이제 베드로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예수님도 쿤달린 작업을 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내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만 예수님 자식이 10,000명 이상은 넘어요. 비공식적으로는 10만 명이 넘는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건 저도 몰라요. 이게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다 파생된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시넬이 이제 이게 나중에 이게 정치적으로도 얘기하는데 이게 하여튼 이게 옆으로 넘어가면 너무 쏠리면 이게 안 되니까 하여튼 그래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환웅이 매일마다 그 씨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해가지고 자식이 겁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곰종족에 있으니까 곰종족에 환웅의 자식들이 많이 일어나고 멀리서도 이렇게 씨를 받아가 하는데 아무래도 곰종족에 이게 이름이 단이에요. 단의 후손이 궁종족에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단의 자기 조상은 단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의 이름이 단이니까 우리 단의 이름을 따서 단군. 이제 군이 이제 이게 뭐냐면 뭘 이렇게 높이는 이게 옛날에 이게 높이는 이게 존칭이었던가 보더라고, 그게. 그래서 이름이 단이고, 외자예요, 단이. 성도 없어. 외자 단에다가, 거기다가 높다, 군 해가지고, 당군, 당군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건국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당군이라는 신화,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에요. 이게 이번 6,000년 주기에 최초로 국가라는 개념이 국가를 선포하고 국가를 최초로 6,000년 인류가 멸망하고 최초로 국가라는 걸 선포한 게 어떤 나라냐? 지금부터 4,355년 전에 당군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선포합니다. 나라 이름이 당군이에요. 당군. 이제 나중에 이제 조선해 가지고
저기 그 당군 조선 뭐 이렇게도 하고 이제 적었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게 당군이라는 게 실제 지금부터 4,355년 전에 실질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초의 이번 인류 6천년 주기에 최초의 그 국가가 탄생한 게 당군이라는 나라예요. 이제 국가가 선포하니까 그걸 따라해가지고 이제 딴 데서도 국가라는 걸 이제 선포를 해요. 딴 데서 그걸 따라서 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국가라는 개념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게 동양으로부터 멀리 이제 서양까지 이제 저기 서양뿐만 아니라 저기 뭐냐 아메리카 대륙까지 그게 다 이게 전파가 돼요. 그 국가라는 개념이 이게 전파가 돼요. 그게 4,355년 전에 당군이라는 최초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게 문명이 와요. 여기 적었는데 제가 왜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사이클이 12년 사이클과 12년 사이클 비율을 하면 마치 초신과 같고, 그리고 시계로 하루를 따르자면, 그리고 120년 사이클은 분신과 같대. 그리고 12만 년 사이클은 마치 시신과 같아요. 그러면 그 한 주기가 돌아가는 거를 12년 사이클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12년 사이클이 한 바퀴가 돌면 짤깍 하면 갑이 하고, 또 이 12년 사이클 한 바퀴가 돌면 짤깍 해서 을로 올라가고, 12년 사이클 짤깍 하면 병으로 올라가고, 12년 사이클 짤깍 하려면 정으로 올라갑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가불병정 무 기경신 인캐, 자, 이게 이제 10개로죠. 이게 10개 갑에서 을 12년 간격으로 을, 병, 정, 무기, 경신, 인캐, 이게 한 바퀴가 짤깍 돌아가면 12,000년 주기의 백간에 하나가 딱 올라갑니다. 그럼 또 가불병신, 무기경신, 인계 이 세기 사이클이 분심인 세기 사이클이 한 바퀴가 돌면 짤깍 하고 이게 백간이 2개가 올라갑니다. 근데 보통 6,000년 주기니까 이게 50간이 되면 인류가 한번 멸망을 해요. 대부분이. 100간도 못 채워요. 50간에서 대부분 멸망을 해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갔냐? 100간의 막바지도 아니고 지금 반죽이 이게 반죽이 100간의 반죽인 지금 50간에 딱 들어와 있어요. 100간에서 딱 50간 반죽에 딱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반죽이가 딱 언제 끝나냐? 지금 이제 끝나고 지금 다음 반죽이 좀 넘어간 상태예요. 지금 바로. 그게 언제냐? 서기 2012년도가 그때라고 보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2012년에 옛날 종말론이 하도 많이 나왔으니까 2012년이 딱 그 백간에 50간 반이 딱 들어선 게 그때예요. 서기 2012년도가. 자, 먼저 이 큰 주기적인 관점에서 먼저 여러분들 이 사이클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는 저기 12년 사이클과 120년 세기 사이클, 120년은 세기 사이클이라고요. 120년 주기 세기 사이클, 12년 사이클, 120년 세기 사이클에 대해서 그럼 이게 주식하고 이게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돼요. 자, 그거를 제가 요거를 여기서 제가 이번 시간은 총체적인 12,000년 주기적인 관점으로 해서 마치 우리가 시계로 비유해서 초신, 분신, 시시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12,000년 주기 사이클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를